신지우의 미스테리아. 영문을 알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당할 이유도 없고 증거도 없어 갖가지 수사기법을 동원해 얼굴 없는 범인을 추적했지만 결국 진상이 밝혀지지 못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미제 사건이라 부릅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당일 작게 보도됐던 이 사건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을 추적할 만한 그 어떤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채 단 한 명의 용의자도 특정할 수 없어 미제로 남았고, 사건으로 인한 공포와 충격은 이제 주민들의 기억에서도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1년 부산의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인 배산 여대생 피살 사건입니다. 사건은 2001년 2월 4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연제구 배산 중턱 등산로 근처의 수풀에서 한 여성의 변사체 발견으로 시작됩니다. 배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이 옆으로 누워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는데, 이상한 건 잠옷 차림에 코트만 걸친 채 양말도 없이 운동화만 신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신원 파악에 나섰고, 확인 결과 사건 발생 현장에서 150m 떨어진 주택가에 사는 22살의 김씨로 근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서 형사 전원과 부산지방경찰청 강력팀이 동원돼 수사에 나섰지만 이 사건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오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온 데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금전 문제와 가족 간의 불화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살해당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목 2군데와 복부 1군데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반항을 한 흔적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주변에서도 단서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수풀이 우거진 곳이라 족적도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동선을 알 수 없었으며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관련된 단서라고는 사건 발생 하루 뒤 현장과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과도뿐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은 오전으로 추정되며 사인은 7에서 8cm 깊이의 복부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이 찔리긴 했지만 치명상은 아니라는 감식이 있었습니다. 단서가 없는 것이 답답했지만 더 의문인 부분은 대체 피해자가 왜 그 시간에 사건 발생 현장에 갔던 것일까 하는 부분으로, 자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인지 사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찰은 가장 처음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해봤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느라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날 오전 5시 20분쯤 고향인 경주로 새벽 기도를 하러 첫 차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이때 나가기 전까지 피해자는 남동생과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남동생이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나 보니 이미 누나는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집을 나선 시각은 어머니가 집을 나선 직후 오전 5시 20분부터 동생이 일어나기 전인 7시 3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잠옷 차림에 코트만 걸쳤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집을 나선 점으로 볼 때 급히 나가야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행적을 조사해봤지만 사건 당일 누군가와 통화를 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는 순순히 그 사람을 따라 집을 나섰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것이 가능하고 그만큼의 친밀도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 중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학교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들,
예전에 교제한 적이 있는 남자친구들 등 약 20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해본 결과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다는 친구 2명의 진술이 의심됐지만 이들은 사건이 일어나던 순간 집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서울에 있었다는 진술을 했고 그동안의 행적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도 않아 알리바이를 증명할 증거와 증인들도 완벽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서도 특별한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목격자나 제보 전화도 없어 수사 진행은 아주 더뎠습니다. 피해자의 집 주변부터 등산로까지 가는 길에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고 사건은 일요일 새벽 시간에 발생해 출근이나 밖을 다니는 주민들과 등산객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비명 소리조차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등산로까지 가는 길이 멀었다면 이동하는 도중 목격자가 한두 명 정도는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집과 등산로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등산객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사건 현장인 배산에서 발생한 범죄 자료를 모두 찾아봤지만 칼을 이용한 범죄나 성추행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동일수법 전과자와 지역 우범자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벌였지만 역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단서라고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인 과도뿐인데 여기서 사망한 김 씨의 혈흔을 제외한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도는 사체 발견 지점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에 버려져 있던 것으로 범인이 현장을 벗어나던 중 칼을 던지고 도주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갑을 끼고 있었는지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과도가 제작된 공장을 찾아 판매자부터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해당 칼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종류라 이미 전국에 수십만 개가 팔린 탓에 이 역시도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사건 현장과 주변 인물 탐문 수사에서 아무런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한 후 사건 현장에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작지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운동화 사이에서 발견된 솔잎과 소량의 흙은 등산로 외에도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이것이 신발에 박혀 있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운반된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다니면서 묻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솔잎과 흙 성분을 분석해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소나무와 흙을 비교해 본다면 용의자를 좁힐 수도 있겠지만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 감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가 살던 집안에 루미놀 씨약을 뿌려 혈흔 반응도 검사해봤지만 여기서도 어떠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발견된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추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인물부터 증거품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대로 자살의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용의자 한 명 특정되지 않았고 살해당한 후 유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자살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는 2번의 흉기 자국이 있었습니다. 복부에 상처만 있다면 자살의 가능성을 염두할 수는 있지만 목에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찌르고 이어서 목을 찌르며 자살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가 자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자해를 시도할 때 심리적으로 한 번에 치명상을 가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하다 실패하거나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를 주저흔이라고 부릅니다. 주저흔은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할 때 충격과 고통에서 몸을 보호하려는 심리로 한 번에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흔적입니다. 부검을 통해 상처 부위의 모양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들은 주저흔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찔린 상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누군가 과감하게 찔렀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사건은 의혹과 심증, 의문들만 남긴 채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1년 뒤 수사본부가 해체됐고 수사에 진척이 없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사건 후 16년간 관련 제보나 한 번의 장난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지만 공소시효의 폐지로 담당 경찰서에서 맡아오던 이 사건은 부산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지유의 미스테리아. 이번 사건은 2001년 부산에서 발생한 배산 여대생 피살 사건이었습니다.